혹시 60세 이후에 특정 과일을 먹고 혈당이 급상승해서 당뇨 합병증으로 뇌졸중까지 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과일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루 한 접시 이상 섭취를 권장할 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천연 영양제입니다. 특히 과일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암을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며 노화를 방지하는 식탁의 명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과일도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과일들이 있으며 심지어 60세 이후에는 절대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과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당뇨나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잘못된 식습관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미 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에만 집중할 뿐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식단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진료 시간에 쫓겨 간단한 처방전만 내줄 뿐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고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60세 이후 당뇨를 부르는 치명적인 과일 4가지와 반대로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과일을 보약처럼 먹는 황금 시간대와 올바른 섭취법에 대한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바나나는 운동선수들이 즐겨 먹는 에너지원이자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입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씩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바나나에 숨겨진 위험성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2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밥 반 공기와 맞먹는 양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완전히 익어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경우 당도가 무려 25도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높은 당도는 혈당을 순식간에 급상승시키는데요.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잘 익은 바나나를 먹었을 때 30분 이내에 혈당이 180에서 25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우리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데요.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나나 같은 고당도 과일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나나에 함유된 티라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약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먹더라도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를 반 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포도의 당도를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청포도든 거봉이든 포도 한 송이에는 무려 60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각설탕 20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포도의 혈당 지수가 무려 67로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고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포도는 그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도를 자주 먹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당뇨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8%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포도는 알갱이가 작아서 무심코 많이 먹게 되는데요.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되고 이는 콜라 한 캔보다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포도의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포도 주스나 건포도인데요.
포도주스 한 컵에는 포도 2송이 분량의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도가 더욱 높아져 혈당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포도 섭취를 주 1회 10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열대 과일의 황제라 불리는 망고는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망고야말로 당뇨 환자들이 절대 피해야 할 과일 1순위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무려 46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망고의 혈당 지수가 60에서 70 사이로 매우 높고 특히 완숙 망고의 경우 혈당 지수가 80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인도 뉴델리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망고를 매일 먹은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 실패율이 73%에 달했다고 합니다. 망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르시올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온나무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 망고 알레르기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망고는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과일로 분류되는데요. 이미 당뇨로 인해 체내 염증이 많은 분들에게는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망고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로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인 감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감의 높은 당도와 탄닌 성분은 노년층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홍시 한 개에는 무려 30g의 당분이 들어있고 곶감의 경우 당도가 50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감의 탄닌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딱딱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위석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위석증 환자의 80%가 60세 이상 노년층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감을 과다 섭취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감과 약물의 상호작용인데요. 감의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약이나 당뇨약의 흡수도 방해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장폐색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은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미 순환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수족냉증이나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감 섭취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먹더라도 떫은 감보다는 단감을 선택하시되 하루 반 개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뇨를 예방하고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당뇨 환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53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혈당이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루베리가 진한 보라색을 띠는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의 함량이 포도보다 무려 30배 이상 많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하루 30알씩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블루베리의 당뇨 예방 효과인데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프테로스틸벤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탁월한데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 한 줌을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와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매우 좋은 과일인데요.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36으로 매우 낮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사과에 함유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젤 형태로 변해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데요. 이로 인해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사과를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률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쿼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이 성분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또 다른 장점은 폴리페놀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매일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씩 꾸준히 드시면 뇌졸중 위험을 52%까지 낮출 수 있다는 네덜란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는 과일이면서도 당분이 거의 없는 특별한 과일인데요. 아보카도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단 1g에 불과합니다. 대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아보카도에 함유된 올레산은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과 같은 것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데요. 이로 인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2개 이상 먹은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보카도의 혈당 조절 효과인데요.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한 지방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륨도 바나나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통곡물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분류할지 채소로 분류할지 논란이 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는데요. 토마토야말로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의 최고의 식품입니다. 토마토의 혈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고 칼로리도 100g당 18kcal에 불과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베타카로틴보다 2배, 비타민이보다 100배나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매일 먹은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5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토마토의 혈당 조절 효과인데요. 토마토에 함유된 크로뮴이라는 미네랄이 인슐린 작용을 도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토마토의 구연산이 당의 대사를 촉진시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토마토는 조리해서 먹으면 더 좋은데요.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5배나 증가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볶아서 드시거나 토마토 수프를 만들어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과일을 더욱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 황금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 섭취의 최적 시간대를 지켜주세요. 과일은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특히 아침 공복에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물을 마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셔야 하는데요.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일의 적정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다 섭취는 독이 됩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은 주먹 2개 분량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한 번에 한 가지 과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과일을 섞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피하세요. 과일은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과일의 산성 성분이 유제품의 단백질을 응고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직후 바로 과일을 먹으면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식후 최소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일 보관법을 제대로 알아두세요. 사과와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실온에 보관하시고, 블루베리는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되 먹기 직전에 씻어서 드세요. 아보카도는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멈추므로 완전히 익은 후에만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혈당 체크를 생활화하세요. 과일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혈당 변화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개인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섭취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식후 1시간과 2시간 혈당을 체크하시고 140 이하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오늘은 60세 이후 당뇨를 부르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처럼 당도가 높고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들은 최대한 피하시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처럼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적절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과일 섭취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당뇨와 뇌졸중 걱정 없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올바른 과일 섭취 습관을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꿀처럼 달달한 맛을 내면서도 아삭한 식감의 감은 예로부터 약으로 이용될 만큼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운동량이 부족하고 성인병 등이 많은 현대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과일입니다. 감에 함유된 비타민C는 사과의 무려 10배에 달하는데요. 감 속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푸석하고 주름진 피부를 윤기 있고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감 속에 함유된 비타민 K와 스코플레틴 성분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감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감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감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감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감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홍시에는 식이섬유와 탄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설사와 배탈을 먹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데요. 평소에 설사가 잦거나 배탈이 심해서 자주 배가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홍시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고혈압 및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곶감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감에 들어있는 이 칼륨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질환을 예방하며 특정 뇌졸중의 위험까지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평소 혈압이 높거나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라면 곶감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고혈압이 낮아지고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기관지 질환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홍시에는 비타민과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몸 안의 점막을 강화시켜주는데요. 이 점막은 외부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감기나 독감 등 다양한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일주일에 2-3번씩 홍시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피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 단감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감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성분은 몸속의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처지지 않고 촉촉하며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단감을 꾸준히 드시면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감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곶감과 단감, 그리고 홍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감에도 각기 다른 효능이 있는데요. 먼저 곶감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곶감을 드시면 좋습니다. 곶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의 숙변과 노폐물을 부풀려서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고 장 속의 독소를 싹 빼줍니다. 또한 곶감 속의 풍부한 탄닌 성분이 장의 염증을 없애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평소 변비가 심하거나 자주 배가 아픈 분들은 곶감을 꾸준히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곶감은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성분들이 몸속에 안 좋은 유해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데요. 곶감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매일같이 몸이 자주 피곤하다면 곶감을 드셔야 합니다. 곶감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체 에너지를 급격하게 올려줘서 빠르게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기력 보충에 최고입니다. 네 번째, 평소에 손발이 자주 차갑거나 몸이 찬 분들은 곶감을 드셔보세요. 곶감 속에는 철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철분이 몸속의 나트륨 독소를 배출시키고 혈압을 조절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삭한 식감과 단맛으로 자주 먹는 단감의 효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감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좋은데요. 특히 겨울철 감기나 독감 예방에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 피부 건강에 좋은데요. 단감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자주 챙겨 먹으면 푸석하고 주름졌던 피부가 윤기 있고 촉촉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단감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 그리고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황반변성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주 눈이 침침하거나 뿌옇게 보이신다면 단감을 자주 챙겨 드시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홍시의 효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 홍시는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안 좋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겐 최고의 보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홍시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홍시를 먹으면 장 속의 숙변과 찌꺼기를 부풀려서 배출이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장속 염증을 싹 없애주는데요. 장이 깨끗해지면서 장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싹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고혈압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홍시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나트륨 독소를 배출시켜 혈압을 정상으로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및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감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식단 관리를 위해서 감과 삶은 달걀을 같이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삶은 달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 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달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뼈마디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계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져가는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침에 먹는 삶은 계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음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이라 할지라도 감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 성분이 결합하게 되면 독소 성분으로 변질되는데요. 변질된 성분은 장내의 수분을 흡수시켜서 변비를 유발하고
신장 속의 요산 농도를 강하게 만들어서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이로 인해 신장에 결석이 생기고 신장염이나 신장암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장 속의 수분까지 흡수해서 위의 산성 농도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위경련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감을 먹을 때는 삶은 계란은 되도록 같이 먹지 말고 3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은 감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감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감을 먹으면 기관지 건강에 좋기 때문에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 몸의 열을 낮추기도 하는데요. 우유에도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서 기관지가 마르지 않게 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를 감과 같이 먹으면 눈 건강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과 치매 예방, 그리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좋은 음식이 바로 단감을 우유와 같이 갈아서 단감 라떼로 마시면 겨울철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단감을 잘 씻어서 껍질을 벗긴 후 씨를 빼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잘라놓은 단감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우유는 유리컵에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데워주시고요. 데펴진 우유컵에 갈은 단감을 넣고 저어줍니다. 여기에 천연 벌꿀 2스푼과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주시면 겨울철 기관지와 감기에 좋은 단감 라떼 완성입니다. 그럼 반대로 감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감과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아마도 겨울철에는 감과 고구마를 같이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감과 고구마는 둘 다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섬유질 음식인데요. 섬유질이 가득한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결국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볼록 나와서 소화가 쉽게 되지 않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구마의 당분과 감 속의 탄닌 성분이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흡수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심각할 경우 속이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불면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감과 고구마는 3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감과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호두나 잣, 그리고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흡수되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과 동맥 경화에 매우 좋은데요. 감과 같이 먹을 경우 감의 칼륨 성분으로 인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감을 먹을 때 견과류를 같이 두고 먹어도 되지만 씹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견과류를 믹서기에 갈아서 넣어 드시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반대로 감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감과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신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도토리에는 아콘산이라고 불리는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축적된 독소 찌꺼기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유해물질을 해독시키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물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토리 가루 1kg 기준으로 3.5톤의 중금속을 해독하고 해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엔 저녁에 도토리묵을 먹는 것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도토리묵이라 하더라도 감과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감 속에 탄닌 성분이 풍부한 것처럼 도토리묵에도 역시 탄닌 성분이 풍부해서 같이 먹으면 변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의 흡수율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 증세가 악화될 수 있는데요. 평소 도토리묵을 자주 드신다면 감과는 3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감과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수정과입니다. 수정과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계피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위와 장을 보호해서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과 암 예방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정과를 감과 함께 드시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수정과와 곶감을 같이 먹으면 곶감에 함유된 탄닌 성분과 수정과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결합해서 몸에 열을 내서 장기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변비가 사라지고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